인사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올려주셨거든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보고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방법이고,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 피해자분들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 유저분께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제보라기보다는 이분은 거의 명강의를 찍으셨던데요. 자, 이분 어떻게 그 대응하는 방법인지 최근에 보니까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 집단 소송자 모임이라고 해서 1차 대책회의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나왔던 그런 강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강연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제보를 주셔서 영상으로 좀 제작해 주시면 뭐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먼저 뒤늦게나마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한없이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더스 피해자들의 일부 활동을 시작했고 그 내용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땡땡님께서 익명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 목소리는 저도 아니거니와 제 의견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참고적으로 이게 완전 오답도 아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보면은 폼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올려주셨거든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보고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방법이고, 뭐 공갈 협박을 해서 받아내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 원리 원칙에 맞게 진짜 법을 위반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받는 방법을 택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 피해자분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쭉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 이 듣기 싫은 목소리, 제 목소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안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완전 후기까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변호사 면담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위민의 한경수 변호사, 이분은 변리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제가 만나서 약 2시간 반 정도 면담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현재 상황은 이상은이가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현재 구속 중인 상태이고 1월 중순경에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기적으로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2월 말까지는 재판부가 인사 이동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3월까지는 현재 그 법률적 조치가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상은의 구속은 3월 달까지는 진행이 변화 없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속적부 심의든 무시든 보석이든 지랄이든 연방하든 절대 아무것도 2월 달에는 현재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쩌면 3월까지는 현재의 법률적인 조치가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서 시더스의 모든 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하도록 집요하게 요청하는 등 우리들 피해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어제 그제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를 칼로 찔렸던 사람은 어제 바로 압수수색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찰과 경찰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서 압수수색과 강제수색을 들어가는 방법들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 얘기로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 전국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퍼포먼스, 즉 집회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여론과 그다음에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관심을 끌어달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은의 구속기간은 길어지고 법정 처벌은 길어져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양형의 감형의 합의가 어렵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기간과 재판 형량 등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이상은이는 구속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 있고 활동을 못할 수 있고 감형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리를 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장 먼저 집회 등 여론전을 전개해 나가면서 압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의 일반적인 그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피해자들은 답답하고 억울한 이 심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여쭤봤을 때 변호사가 저한테 전달해 준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피해 청구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상은이는 분명히 피해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상은이가 피해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상은의 회피 재산 보전 처분을 통해서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거는 소송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렇게 판결문을 받아낸 이후에도 배상 명령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집행이 들어가려면 30%의 공탁금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공탁금은 판사에게 보증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이 보증보험을 신청을 할 때 신청자 명단에 신용불량자가 있으면 보증보험 증권이 발행이 불가하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신청자 명단에 신용불량자가 있으면 사전에 빠져서 그분들은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받는 방법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약간의 작은 팁도, 나중에 신청자 중에 몇 명이 신용불량자가 있어가지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을 못 받게 되는 결과를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로 등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피해자로 증명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신청자 명단에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피해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후에 피해자로 증명하는 건 절차상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주변에 자료가 있다면 이상은이 또는 관계회사임을 찾아서, 이상은과 관계되어 있다는 회사를 찾아서,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계열사 또는 주동자 명단을 작성을 하고, 이 주동자를 어떤 사람까지 우리가 범위에 집어넣을 건지 전략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못하니까 주동자 선택을 지목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얘기고 저한테도 피부로 와닿는 얘기인데요. 바로 답답하게도 아무리 빨라도 자금의 회수는 2년에서 3년, 길면은 7, 8년이 될 수도 있다. 저한테 상담을 해준 이 변호사님은 조두순 조이팔 사건에서도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신데, 조이팔 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끝나지 않아서 배당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또 채권자들끼리 다툼이 있을 경우는 또 배당을 못하고 있답니다. 즉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첫째, 가장 빨리 받았던 방법은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돼서 돈을 받았던 기억은 자기 경험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파악해야 되고 재산을 압류하고 소송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자기가 받아낼 수 있는 만큼의 재산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가 서초경찰서이기 때문에 관할 서울중앙지검으로 하는 대표자를 만약에 이렇게 집단에서 뭘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재판이 없는 2, 3월 시기에 빨리 송달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찬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게 변호사님하고 만났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님한테 들었던 형사사건 처리 방법과 제가 어제 서초경찰서를 방문해서 직접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피해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초경찰서를 가지 않고도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처리 방법,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았는데, 첫째, 담당 수사관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수사관이 수사에 적극적인 열의와 의지가 있어야 이 사건을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 금액이 늘려야 된다. 즉 뭐냐면 5천만 원의 피해와 5억의 피해와 5조의 피해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는데 5조를 해결하고 예를 들어 500억을 해결하면 500억을 해결했을 보다 5조를 해결하는 게 훨씬 승진이나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경찰관이 담당하는 그 경찰관의 승진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문제와 피해 규모가 크면 경찰관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달라든다. 그래서 23만 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피해를 신고를 하고 그 피해 금액이 지금 매일 제가 가서 서초경찰서에 가서 어제 보니까 매일 약 한 9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하루에 900명씩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피해 규모가 늘어나서 경찰관이 자기 승진이나 자기의 어떤 다른 좋은 거래를 위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감안을 해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의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실 건 하나는 더 있는데, 바로 경찰의 고위층 또는 국회, 정부기관 등이 제기되는 민원으로 확대를 시켜서 상관의 지시로, 정부의 지시로 본 사건을 해당 수사관이 지시에 의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관한테 여쭤보고 변호사한테 여쭤보는 방법 중에, 저는 부산에서 왔으니까 어제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만 직접 부산에서 온 저밖에는 피해자의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지금 현재는 약식으로 피해자의 여러 가지 피해자 고발장을 받고 있고 설문지인데,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단체로 할 수 있는 피해자 고발장 설문지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폼을 여러분들 이따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서 기록을 하시면 한 기록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 기록을 정리를 해서 저 엑셀 파일이나 이런 폼으로 여러분들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아실 거예요. 제가 네이버 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면 변호사가 그걸 경찰서에 피해 신고서를 집단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향후 형사 그리고 민사에 피해자 고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양식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뭐 나머지 내용은 어려운 게 없는데 단 이거는 저한테 주는 팁이 또 이런 팁이었습니다. 피해금 지금 시더스에서 주장하는 건 선수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투자금이라고 계속 주장하랍니다. 왜냐하면 선수금은 자기들이 투자금이라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선수금은 올 8월인가 언제부터도 명단이 바뀐 거고,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도 투자금으로 알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즉 투자금을 표현할 때 이 금액 전부를 피해액으로 주장하는 게 형사적인 주장 피해액이랍니다. 즉 뭐냐면 제가 2천만 원 내고 3천만 원 내서 5천만 원을 만들었으면 두 개를 합해서 5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일부를 받았다. 그럴 경우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그건 나중에 민사로 따질 때 정산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을 넣고 시더스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4,500이 피해액이 아니고 형사적인 피해액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민사적인 피해는 나중에 뭐 5천에서 500을 빼고 4,500이 될지언정 그건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투자 금액은 여러분이 시더스에 갖다 준 돈 전체 금액을 나중에 설문지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셔서 준 금액 100%를 진행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신고사항인데 단체적으로 신고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은 첫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 다음에 피해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금, 입금액 전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수금액이 있으면 회수금액, 그래서 피해금액에서 회수금액을 마이너스한 실제 피해금액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속 플랫폼,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올투게더 플랫폼이죠. 올투게더 플랫폼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뭐, 또는 어떤 분은 동네 다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체 확인서나 증명할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나중에 준비하시면 되고, 지금 경찰서에 피해액을 신고할 때는, 피해 신고를 할 때는 필요가 없이 이렇게 제가 이따가 URL을 드리면 거길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록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집계돼서 나중에 모아서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피해액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이 피해액이 송달료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왜냐면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인지대 송달료의 경제적인 내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의 조언은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시작하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받았습니다. 다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고하실 내용입니다. 저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자료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데이터 7에 5,200만원을 입금했고 1,300만원, 뭐 1,500만원 입금한 기록들이 있죠. 요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이 입증하는 서류에 가장 정확하게 표기되는 방법이고, 이게 시더스가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 화면에서 캡처해 놨다가 확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나중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시더스한테 돈 낸 증명, 돈 주고 받았던 전부 기록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와 같은 여러분들 캡처로 화면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의 수임료 기준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 수임료 기준의 표를 제가 공식적으로 얻어서 받아왔어요. 변호사는 이 공식적인 수임료 기준에 의해서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변호사의 수임료 기준에 대한 안내 URL은 별도로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를 시더스로 끌고 들어간 폼장 또는 모집책을 어떤 방법으로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방법은 어쩌면 민형사상 법률적인 절차보다도 더 빨리 여러분의 돈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안내한 펌장이나 트리플 등 기존의 이 시더스의 관계자들은 사실은 수십억을 벌었다고 그동안 자랑해 왔고, 그거를 여러분들 내세워서 각종 회의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우리들의 투자금을 가지고 수당을 받아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각종 감언이설로 원금 보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너도 투자를 하면 나같이 이렇게 된다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에게 입금한 자료, 아까 그 시더스에 입금한 자료랄지 통장으로 보낸달지, 그걸와 그 사람이 시더스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들, 저 여러분들 폼에 보면 누구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밑에 다 나와 있고요. 폼장들 연락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하면 형사 고발이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형사 고발을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펌장이나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른 데서 다단계를 하다가 기소유예랄지 집행유예랄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일이 형사로 다시 처벌이 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고 집행유예 기간이랄지 이럴 때 이런 고발이 돼서 처벌을 받으면 굉장히
형이 더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합의를 하자고 달라들 확률이 가장 좋다. 이 방법이 대한민국 검찰보다, 대한민국 경찰보다, 대한민국 법원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본인과 지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안면과 향후 개인적인 지역사회 활동에 부담을 줌으로 해서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인식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방법을 먼저 추진해라. 이게 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여러분이 못 받은, 여러분이 받아내야 된 돈을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에 전달해드릴 내용은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 첫째, 경찰에 여러분들이 피해 신고를 해서 형사상 조건을 진행하는 겁니다. 둘째, 피해 보상 소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률기관의 여러 걸 통해서 민형사 법적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송에는 집단 소송이 형태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의 법으로는 집단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단지 개인 소송을 단일 건으로 변호사가 모아서 진행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세 곳의 법무법인이나 관련자들로부터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방법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 법무법인 대건은 인지 송달료를 약 50%를 저렴하게 송달료를 해줄 수 있고, 왜냐하면 단체로 지금 현재 법무법인 대건에 약 400명 정도가 접수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집단이 여럿이 하면 인지 송달료를 50%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팁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의 법인은 대건은 소송 승소 후에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금액 중에서 15%를 승소 수수료로 보상금으로 받아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제가 법무법인 위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법률 변호사 수임료 기준에 의해서 수임하겠다는, 현재는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그 조건만 저한테 얘기를 했고, 얼마를 어떻게 정확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소송자가 몇 명인지, 소송 금액이 몇 명인지 얼마인지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해주기 어렵다. 그리고 단지 자기는 변호사 수임료 기준에 의해서만 수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그 방장님한테 별도로 연락을 해온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1인당 10만 원을 착수금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 보수는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무조건 자기 소송 금액의 3%를 별도로 받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과 아까 얘기했던 형사, 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이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우리 방장님한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한테 더 필요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신다는 것보다는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이런 쪽에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든 건 정답은 여러분의 발로 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잘 듣고 오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이분은 지금 보니까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발로 뛰어서 직접 알아본 그 내용을 갖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민사소송이나 뭐 형사소송이나 할 때 집단소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예요. 돈을 많이 잃었어. 그래서 나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소송이 알고 보니까 성공보수라는 걸 제대로 용어도 모르고 성공보수라는 거, 그래서 내가 1억 돈이 됐는데 이거 10%를 떼간대.
그럼 나중에 이겨서 만약에 1억을 받았다. 그럼 기분 좋게 10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 1000만원도 아꾸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1억이 했는데, 이걸 만약에 이겼어. 야, 이겼어. 근데 막상 보니까, 민사에 보니까, 이상은 씨를 만약에 고소를 했어. 근데 이겼는데, 자, 1억을 못 받네? 왜? 이상은 씨가 재산이 없대.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뭐, 압류 묻고, 뭐하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뭔가 뭐 7, 8년에 완벽하게 끝낸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중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금액을 뭐 찾는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면, 이제 폰지 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례를 보면은 제 돈 찾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희망을 짓밟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런 고소 조치든 뭐든 한 다음에 쭉 기다리게 하는 이런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왜? 어떤 소식 기다리면서, 그죠? 어느 한심한 저기 비데이 팬덤이나 아니면 통합 팬덤 뭐 이런 데처럼 한심하게 해벌쭉 하면서, 아유 이상은님 빨리 나오셔야 돼요. 상은씨 나와요 제발. 우리 상은신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보다는 지금 이런 대응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제가 육성으로 다 찍은 영상을 갖다 올려요 보통, 그쵸?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 이 영상의 주도권이 이제 이분이 거의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이분께서 이렇게 강연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이걸 들어보니까 괜찮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향후에 대응할지 좀 이 영상을 뭔가 포커스로 해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아니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 제가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명령 신청을 꼭 하라고 했죠. 해산명령 촉구 이행, 이행 촉구 해가지고 요거를 빨리 그냥 할 수 있게끔, 뭐랄까, 법원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권익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해요? 법원으로 설정해서 해산명령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폼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추천을 해줬던 그 사람들이 고수익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 꿀빨린 말들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고소를 해야 되고, 그죠?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싶다 하면은 고소하기 전에 한 번 더 민주적인 형태로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